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녹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아플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죠. 특히 60대 이후라면 이 과일만큼은 안전하다고 믿고 드셨던 것들이 오히려 신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이상 환자의 70%가 과일을 잘못 먹어서 온 경우였습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갔던 환자들이 병원에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을 뿐인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봐왔습니다. 특히 과일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망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으시다면 과일 하나 잘못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기만 해도 망가진 신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5가지. 둘째,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5가지. 셋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섭취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 중 어떤 것을 당장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더 사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과일이 신장에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을 조절하는 것이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전해질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과일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필터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막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100% 일하던 신장이 60대에는 70%, 70대에는 60%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더 심해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부정맥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멎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비타민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을 거야.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십니다. 특히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키위 100g에는 칼륨이 312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키위 한두 개를 매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칼륨이 서서히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병원에 가면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골드 키위는 더 위험합니다. 당분이 높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중으로 나쁩니다. 키위를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4분의 1개 정도만 드십시오. 그것도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 적 있는 분은 키위를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망고는 칼륨 폭탄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망고의 문제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당분도 매우 높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망고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신장 기능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를 드십니다.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없어지고 칼륨과 당분만 농축됩니다. 망고 주스 한 잔에는 생망고 두세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급기야 응급실까지 가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 부종이 잘 생기는 분은 망고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번에 반 개 이상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여름 과일의 대표 주자입니다.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서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숭아 100g에는 칼륨이 약 2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복숭아의 가장 큰 문제는 물처럼 먹는다는 것입니다. 맛있어서 한 번에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천도복숭아는 크기가 작아서 더 많이 드십니다. 그러면 칼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복숭아 통조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럽에 당분이 많고 복숭아 자체의 칼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냉동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린다고 칼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 복숭아를 먹으면 처음에는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붓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투석을 받는 분, 신장 기능이 30% 이하인 분, 칼륨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 분은 복숭아를 피하십시오. 꼭 드시고 싶다면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물에 오래 담갔다가 작은 조각 하나만 드십시오. 네 번째 과일은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감을 드십니다. 특히 곶감을 건강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은 신장에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생감 100g에도 칼륨이 200mg 이상 들어있는데 곶감은 더 심각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되어 생감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곶감 하나만 먹어도 하루 칼륨 권장량의 절반이 넘게 섭취됩니다. 게다가 당분도 매우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최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천연 당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신장에는 천연이든 인공이든 상관없습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감을 먹고 나서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진다면 이미 신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색이 진해진다면 더 위험합니다. 심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단감도 홍시도 곶감도 모두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특히 감을 술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이 신장 기능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칼륨 수치 관리가 필요한 분,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감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멜론입니다. 멜론은 여름철 대표 과일입니다. 수분이 많고 시원해서 더위를 식히는 데 좋다고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멜론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론 100g에는 칼륨이 3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멜론을 소량만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한 번에 4분의 1통, 반 통씩 드십니다. 그러면 칼륨이 1000mg이 넘게 들어옵니다. 특히 여름철 더울 때 수분 보충이라며 멜론이나 참외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수분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이 붓고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멜론을 먹고 나서 몸이 붓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숨이 가빠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급성 신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멜론 주스, 멜론 스무디는 더욱 위험합니다. 주스 한 잔에 멜론 한 통 분량이 들어갑니다. 섬유질 없이 칼륨과 당분만 농축되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부종이 있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멜론을 피하십시오. 건강한 사람도 한 번에 작은 조각 하나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과일입니다. 사과 100g에는 칼륨이 120m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망고나 키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사과 2개를 먹었더니 칼륨 수치는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항산화 효과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에서 독소를 흡수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십시오. 하루에 사과 1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은 반 개씩 나눠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갈아서 주스로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씹어 드십시오. 씹으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두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을 지키는 슈퍼푸드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칼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생 블루베리 한 컵에 칼륨이 114mg밖에 안 됩니다. 인과 나트륨도 낮아서 신장질환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염증이 심해지는데 블루베리가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생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얼려둘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5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암 효과도 있고 눈 건강에도 좋아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비타민이 풍부하면서도 칼륨이 낮은 과일입니다. 딸기 100g의 칼륨이 약 150mg 정도입니다. 딸기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딸기의 비타민 함량은 레몬보다 높습니다. 딸기 100g의 비타민이 71mg이나 들어있어서
딸기 5알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혈전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딸기를 꾸준히 드시면 심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딸기를 고르실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색이 균일한 것을 고르십시오. 너무 크거나 모양이 이상한 것은 피하십시오. 딸기는 농약이 많이 쓰이는 과일이므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하루에 5에서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잼이나 주스로 만들지 마시고 생으로 드십시오. 네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보호하는 과일입니다. 체리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신장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체리는 칼륨이 비교적 낮고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면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데 체리를 꾸준히 먹으면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통풍이나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장애가 많은데 체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를 고를 때는 색이 진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십시오. 무르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피하십시오. 씻을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씻어야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하루에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체리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신장 건강을 위한 완벽한 과일입니다. 특히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서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포도를 많이 먹는 사람은 만성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16%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도는 칼륨이 비교적 낮고 수분이 많아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분이 있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십시오. 포도 한 송이를 하루에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씻을 때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씨는 삼키셔도 됩니다. 포도주스나 포도주는 조심하십시오.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포도주는 알코올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생포도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안전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하루 과일 섭취량을 200g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이것은 사과 1개 정도의 양입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십시오.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는 분은 하루 100g 이내로 줄이십시오. 투석을 받는 분은 의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양을 정하십시오. 개인마다 신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일은 한 가지만 먹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섞어 드십시오.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 딸기 3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을 밤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습니다. 신장이 밤에는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직후에도 과일을 피하십시오. 운동 후에는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과일을 먹으면
칼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운동 후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과일을 드십시오. 이제 약 복용 중인 분들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 중에 칼륨을 높이는 종류가 있습니다. 에이스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은 과일 섭취에 더욱 주의하십시오. 약을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십시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과일의 당분을 고려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과일을 먹은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십시오.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도 조심하십시오. 이뇨제 종류에 따라 칼륨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쌓이기도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어떤 이뇨제를 먹는지 확인하고 과일 섭취 상담을 받으십시오. 절대 과일을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지 마십시오.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칼륨과 당분만 농축됩니다. 주스 한 잔에 과일 서너 개 분량이 들어가서 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시판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설탕이 추가되어 있고 보존료도 들어 있습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신장에는 독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십시오. 과일 맛 우유나 과일 요구르트도 조심하십시오. 과일이 진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향료일 수 있고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신선한 과일을 직접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신호와 대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손발 저림, 근육에 힘이 없음,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 심한 붓기, 소변량 급격한 감소,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 이런 증상들은 고칼륨 혈증이나 급성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평소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신장 기능과 칼륨 수치를 체크하십시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은 키위, 망고, 복숭아, 감, 멜론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곶감, 망고 주스, 멜론 스무디는 더욱 위험합니다. 냉장고에 이런 과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꼭 드셔야 할 과일은 사과, 블루베리, 딸기, 체리, 포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하루에 200g 정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조금씩 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일은 그대로 씹어 드십시오. 주스로 만들면 칼륨이 농축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위험한 과일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아깝다, 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그보다 훨씬 큰 돈이 듭니다. 투석 한 번 받는 비용이 과일 몇 박스 값보다 비쌉니다. 응급실 한 번 가는 비용이 과일 한 트럭 값보다 비쌉니다. 위험한 과일을 버린 자리에 좋은 과일을 채워 넣으십시오. 마트에 가서 사과, 블루베리, 딸기, 체리, 포도를 사오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어떤 과일을 잘못 먹고 계셨나요?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가족에게 꼭 보여드리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신장 상태, 다른 질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신장 상태를 아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